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그날 서울의 고속도로에서 모든 게 무너졌다. 내 형, 김지훈은 앞좌석에 앉아 있었고 나는 뒷좌석에서 그저 웃으며 집으로 가는 길을 즐기고 있었다. 아버지 김승호는 핸들을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미끄러지며 충돌하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아직도 내 귓가에 맴돈다. 깨어보니 병원이었고 형은 영원히 떠났으며 아버지는 살아남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죽어 있었다. 그 침묵이 우리 가족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15년 동안 우리는 그 사고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형의 빈자리, 아버지의 웃음이 사라진 집, 그리고 우리 사이의 그 깊은 골짜기 그 모든 게 사고라는 이름으로 덮여 있었다. 아버지는 스스로를 탓하며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았고 나는 그걸 지켜보며 점점 멀어졌다. 그날이 다시 돌아온 기념일, 나는 내 고통을 피하려고 작은 카페로 도망쳤다. 그곳에서 그 노인을 만났다. 구석 부스에 홀로 앉아 비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내 아픔과 너무 닮아 있었다. 카페는 서울의 변두리,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누구도 서로를 모르는 그런 곳이었다. 노인은 낡은 코트 차림으로 커피 한 잔만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깊은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회색 눈동자에는 세상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웨이트리스가 계산서를 가져오자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동전 지갑을 꺼내 내용물을 쏟아냈다. 몇 개의 동전이 테이블 위에 굴러떨어졌고 그의 어깨가 무너지듯 내려앉았다. 돈이 모자랐던 거다. 그 순간의 굴욕감, 그 조용한 절망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로 가 웨이트리스에게 속삭였다. 제 계산서랑 접은 것도요. 그녀가 속삭이며 물었다. 확실해요. 3시간째 커피 한 잔만 마시고 계신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충동적으로 따뜻한 애플파이 한 조각을 추가했다. 비 오는 날 스페셜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한 거라고는 말하지 말고 오카페를 나서며 그 작은 친절이 내 차가운 영혼에 작은 불꽃을 지폈다. 하지만 곧 그 느낌을 억눌렀다. 그냥 스치듯 만난 타인일 뿐 다시 볼 일 없을 테니까. 그 주가 지나고 나는 서울시청 기록보관소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다. 내 일은 조용하고 먼지 쌓인 곳에서 타인의 삶을 분류하는 거였다. 출생, 결혼, 사망 남의 가족 이야기를 다루며 내 가족의 상처를 피하는 완벽한 직업. 형의 기일이 지났고 아버지로부터 온 그 어색한 전화 한 통이 전부였다. 민준아, 그의 목소리는 늘 멀고 힘들어 보였다. 네, 아버지, 그리고 침묵. 15년의 말 못한 슬픔과 죄책감이 그 사이를 메웠다. 그냥. 확인차 전화했어. 저 괜찮아요. 거짓말이었다. 그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오후 상사가 다가왔다. 민준 씨, 앞데스크에 손님이 당신을 찾으세요. 나는 혼란스러웠다. 내 삶은 폐쇄적이었다. 방문자 따윈 없었다. 트위드 코트 입은 노인분이요.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읽기실로 나가보니 그 노인이 서 있었다. 카페에서 본 그 부드러운 슬픔이 이제는 불안한 강렬함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나를 보며 다가왔다. 김민준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주 염동 카페에서 뵈었죠에 나는 당황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아, 그건. 별거 아니었어요. 파이 맛있게 드셨나요? 그의 시선이 날카로웠다. 커피 값 풀어온 게 아닙니다. 당신 이름을 물어보고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에 대해 조사했어요. 우리 둘은 단순한 친절 이상의 비극으로 연결되어 있소. 그의 말이 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신문 기사를 꺼내 펼쳤다. 내 아들 태민이 15년 전 그 사고에서 죽었소. 당신 형 지훈과 함께 기사에는 두 소년의 사진이 있었다. 내 형과 처음 보는 잘생긴 소년. 태민. 그는 다른 차의 피해자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운전한 그 사고. 내 안에 쌓인 벽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왜 여기 오신 거예요? 그의 눈이 타오르듯 빛났다. 15년 동안 당신 아버지를 증오했소.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이라고 믿었지?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하게 됐소.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을 그는 이야기를 풀어냈다. 몇 년째 이 보관소에 와서 사고를 조사해 왔다고. 공식 보고서는 깨끗했지만 깊이 파고들자 미디지털화된 증거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는 경찰 노트 사본을 보여줬다. 세 번째 증인, 장거리 트럭기사 핸더슨 어두운 세단, 운전석 테일라이트 깨진 차가 충돌 후 도주. 증인 미소환. 대장이 두 차량 이야기로 단순화하라고 지시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세 번째 차. 보고서가 조작됐다. 아버지는 희생양이었던 거다. 권력 있는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15년 동안 잘못된 사람을 증오했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진실을 찾아야 해. 그 트럭 기사 이름이 핵심이지만 기록은 봉인됐소. 당신이 도와줄 수 있소? 당신은 여기서 일하잖소. 그의 간절함이 내 상처를 건드렸다. 나는 피했던 진실 속으로 뛰어들어야 했다. 우리는 파트너가 됐다. 첫 번째 목적지는 아버지의 집, 그 침묵의 요새. 오후에 보관소를 나서며 세상이 달라 보였다. 박영식 씨 이제 그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는 공유된 슬픔으로 묶인 동지였다.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은 무거운 침묵이었다.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갑니다. 만날 사람이 있어요. 그는 피곤하게 대답했다. 알았어. 집은 15년 전 그대로였다. 형의 야구 트로피, 어머니의 오래된 그림들. 아버지는 안락의자에 앉아 유령처럼 보였다. 박 씨를 보자 그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다. 그는 알았다. 김승호 씨, 제 이름은 박영식입니다. 제 아들 태민이, 그 사고에서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였다. 내가 노트를 테이블에 놓았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세 번째 차를 본 증인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손이 떨렸다. 15년 만에 그는 입을 열었다. 그 차가 있었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불 꺼진 검은 세단, 옆길에서 튀어나와. 피하려다 미끄러졌지? 충돌 후 깨진 테일라이트를 보며 도망쳤어.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무슨 소용이야? 지훈이가 떠났는데. 내가 운전했어. 아버지로서 지키지 못했어. 그는 얼굴을 감싸고 울었다. 15년의 침묵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박 씨는 다가가 어깨를 짚었다. 용서의 제스처. 그 순간 우리 사이의 벽이 무너졌다. 하지만 진실은 아직 없었다. 그 세단의 주인, 진짜 유령. 트럭 기사 이름을 찾아야 했다. 그 결의가 내 가슴에 불타올랐다. 이후 몇 주간 보관소는 우리의 전쟁터가 됐다. 박 씨가 지휘하고 나는 기록을 파헤쳤으며 아버지는 기억을 풀어냈다. 핸더슨은 사라졌지만 인구조사와 부동산 기록으로 찾았다. 3주 떨어진 작은 마을. 우리는 함께 갔다. 그는 정갈한 집에 살고 있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듣자 죄책감이 그의 얼굴을 덮쳤다. 침묵한 게 잘못이었어. 경찰 대장이 강요했지?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고 그는 봤던 걸 말했다. NXT로 시작하는 번호판, 뒷창에 노스우드 건설 로고 스티커. 그게 핵심이었다. 보관소로 돌아와 차량 등록과 회사 서류를 대조했다. 주인은 건설회사 사장, 과거 음주운전 기록이 지워진 경찰 대장의 처남이었다. 부패의 전모가 드러났다. 하지만 공소시효는 지났다. 우리는 복수를 택했다. 진실을 공개하는 거, 언론에 자료를 흘리고 온라인에 퍼뜨렸다. 그 사장의 명성은 산산조각 났다. 그의 가족은 사회적 매장을 당했고 그는 고립됐다. 하지만 그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죄책감을 안고 박 씨는 빈손의 평화를 얻었지만
나는 상처가 더 깊어졌다. 선택의 대가였다. 15주년, 묘지에서 우리는 섰다. 형과 태민의 묘가 나란히. 아버지와 박 씨는 친구가 됐지만 내 가슴엔 여전한 공허. 그 작은 친절이 진실을 가져왔지만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 건 아니었다. 오히려 침묵의 무게를 더 실감하게 만들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영원히 남았다.